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음식에 건강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제시한 책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전체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가전체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 물과 거름을 주잖아요. 그것이 식물의 에너지원이죠. 동물에겐 에너지원으로 먹이를 주고요. 여러분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의 에너지원이에요. 식사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지요. 세포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인 만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도 식생활을 한답니다. 세포에 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에너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포 혼자서는 절대로 에너지원을 섭취하지 못해요. 꼭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굴까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존재겠네요. 세포에 생명을 넣어주는 은인이니까요. 그 천사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천사라고 하니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만큼 제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자긍심이 무척 강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덕분에 여러분 몸의 세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의 존재가 곧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짝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열쇠가 하나 있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물품이죠. 황금 열쇠는 아닙니다만 늘 광채가 번뜩입니다. 항상 잘 닦아 놓거든요. 만일 녹이라도 쓸면 큰일입니다. 쓰는데 당장 지장이 생기니까요. 뭐 하는데 쓰냐고요? 열쇠니까 뭔가를 여는데 쓰겠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세포의 입입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 몸의 세포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할 수 없거든요. 먹을 것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입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세포 입장에선 제가 식사 도우미인 셈이죠. 말이 도우미지 보통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스러운 도우미입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이는 곧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한두 번은 들어보셨겠죠? 어떤 분은 무척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바로 그 인슐린이랍니다. 한낱 호르몬인 주제에 뭐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제 자랑을 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저를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엔 그다지 주목받는 호르몬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전문가들이 저를 각별히 여기기 시작했죠. 요즘엔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송구하게도 서양의 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으로 부른답니다.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이지요. 기왕 자랑하는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드렸답니다. 줄 잡아도 10분은 될걸요. 호르몬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많은 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마스터 호르몬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충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구하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스터 호르몬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약속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저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음식에 따라 저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저를 몹시 불안하게 하죠. 인간 세상의 음식을 둘로 나눈다면 저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과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겠죠. 뭘까요? 여러분은 보통 단맛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할까요? 천만에요. 저는 여러분이 단맛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불안해집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음식이 바로 단맛의 대명사, 설탕이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이 설탕 음식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합니다. 가공식품 산업의 쌀, 언론이 즐겨 인용하는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의 식생활에서 설탕의 위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설탕 없는 가공식품 산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설탕을 식탁의 권력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이 거물급 식품과 제가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에겐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식생활의 아픈 단면이기도 하고요. 왜 그 거물식품은 저와 악연을 만들었을까요? 실은 저만 설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대개 설탕을 싫어합니다. 다만 호르몬 가운데서도 저 인슐린이 유독 설탕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냐고요? 여기서는 설탕 대사와 관련한 약간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탕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분해 속도입니다. 설탕은 무척 빠르게 분해됩니다. 단순당인 포도당과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품 성분, 이를테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당을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당은 입자 표면이 위산이나 각종 소화효소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탕이 소화되어 분해되면 포도당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당도 함께 나오는데 이 과당도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포도당이 빠르게 많이 나온 만큼 흡수도 그대로 왈칵 이루어지겠죠. 포도당들이 물밀듯 혈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솟구칠 수밖에요. 고혈당입니다. 이때의 포도당은 저에겐 차라리 테러리스트예요. 제가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지요.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저를 공궁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또한 영양분 도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이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분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귀한 영양분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죠. 설탕 탐닉자가 필연적으로 미량 영양분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혈당치 난조와 영양분 불균형, 그 쌍검에 의해 생긴 상처가 바로 현대병과 면역력 약화인 것이죠.
설탕만 그런가요? 모든 정제당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건강 지킴이의 눈으로 볼 때 콜라는 안전과는 거리가 먼 음료입니다. 멀어도 꽤 먼,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음료입니다. 먼저 회초리질 받아 마땅한 것이 발암성, 콜라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이야기죠.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제왕급 음료의 발암 물질이라니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콜라는 자주 마시면서도 또 암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 음료에 발암 물질이 녹아 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유럽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글쎄요. 호르몬으로서 주제 넘은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콜라 회사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 아닐까요? 광고 시장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큰 손이 콜라 회사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불청객 발암 물질은 물일까요? 용기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색깔에 비밀이 있습니다. 콜라는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은 정체가 색소인데 다름 아닌 카라멜 색소랍니다. 이 색소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그대로 콜라로 옮겨간 것이죠. 이름까지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색소의 제왕이 각종 암까지 일으킨다는 이야기네요. 요즘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만 종전에는 식품 첨가물을 천연 첨가물과 화학 첨가물로 나누었지요. 해로운 첨가물 하면 늘 화학 첨가물을 떠올렸습니다. 천연 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했고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카라멜 색소에 대한 경계를 풀게 한 것은 아닌지요. 아니 되게 위험을 부르잖아요. 카라멜 색소는 천연 첨가물에 속했거든요. 저는 첨가물을 천연이냐 화학이냐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연 첨가물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마구 사용되거든요. 카라멜 색소에도 화학물질이 여러 들어갑니다. 발암성을 띠는 것이 그래서예요.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예컨대 천연 색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라멜 색소가 숨기고 있는 위험한 칼슘이 또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금기어, 면역력 약화입니다. 이 사실엔 중요한 시사점이 들어 있어요. 발암 물질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역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카라멜 색소는 괘씸하게도 면역 기능을 옥죄인 상태에서 암세포를 만듭니다. 여러분 몸이 암세포들의 활극장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참으로 간악한 녀석이네요. 카라멜 색소의 못된 짓은 마치 양파 껍질 같습니다. 벗길수록 자꾸 나옵니다. 이번엔 염증이에요. 여러분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떠올리셨다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등 고질적인 현대병의 원인이죠. 저는 특히 음료를 싫어합니다. 같은 해로운 물질이라도 물에 녹여 마시면 더욱 해롭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빠르게 왈칵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흉기를 들고 로켓처럼 달려드는 격이죠. 액상의 가공식품이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첨가물 용액인 청량음료가 저를 더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랍니다. 과일의 여러 친구들 가운데 제가 으뜸으로 치고 싶은 것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소 또는 식이섬유라고도 하죠.
과일이라면 빠짐없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귀한 영양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단맛이 나는 자연식품에는 반드시 섬유질이 들어있지요. 조물주의 심오한 배려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설계할 때 벌써 저라는 호르몬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섬유질의 도움으로 제가 어려움 없이 임무 수행을 하도록 말이죠. 섬유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적 가치가 없는 물질로 무시했지요. 요즘 들어 현대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이런저런 좋고 나쁜 물질들의 관리자 역할을 하죠. 영양분이라도 너무 빨리 흡수되면 좋지 않잖아요. 인체 대사 리듬에 맞게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발암 물질이나 독소 같은 나쁜 녀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몸 밖으로 내쫓고요. 이런 때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섬유질이야말로 저와 천생연분이 아닐까요? 그 친구만 있으면 저는 걱정이 없거든요. 알아서 척척 도와주니까요. 당류를 비롯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 조절 외에 놀랍게도 제가 세포들과 원만히 소통하도록 중재 역할까지 한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섬유질이 인슐린 감도를 좋게 한다는 보고가 요즘 연이어 나오네요. 대사증후군은 물론 당뇨병 환자들이 눈여겨볼 대목이죠. 섬유질 친구의 존재감은 단맛 나는 식품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과일이 좋은 예죠. 되게 고당분 식품이잖아요. 여러분이 과일을 드시면 저의 일터에 당분이 당연히 왈칵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섬유질 친구 덕분이었어요. 저의 일터를 면밀히 살피면서 당분을 천천히 들여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과일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한다는 보고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겠죠. 이는 비단 당분 식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탄수화물 식품에 두루 해당하는 기초 상식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다 당분으로 변하니까요. 이런 착한 과일도 물론 과유불급입니다.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균형 식단 철학을 깨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내당 능력이 떨어지거나 당뇨병을 우려하는 분은 과일 섭취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과일은 좋은 식품임이 틀림없지만 균형 식단의 금과 억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지요. 식생활에 잘 어울리는 명언입니다. 정제식품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요? 정제식품이란 정제당, 정제곡류, 정제가공유지 따위를 말합니다. 이런 식품을 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예요. 조물주가 애써 넣어놓은 섬유질을 빼고 먹는 것이니까요. 다른 귀한 친구들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전체식을 권하는 이유랍니다. 전체식이란 자연식품을 통째로 먹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서 저의 양이 많아지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최대한 저를 소수정예로 운용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이 소수정예 전략을 헝클어뜨리는 것이 고당지수 식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드시면 제가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저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저의 고향에서는 저를 더 많이 만들어 내보낼 수밖에 없죠. 비만 호르몬인 제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정답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저당지수 식생활입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골라 드십시오. 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죠. 지방이 여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터이고 지방세포도 발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저인슐린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현상 우려가 없는 안전한 다이어트 기법으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지요.
칼로리 측면에서도 저당지수 식생활은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되게 거칠거든요. 거친 식품에는 저의 소중한 친구, 즉 자연의 미량 영양분이 많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죠. 각종 천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가득한 거친 식품은 여러분의 몸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죠. 과식 또는 폭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칼로리 식생활을 할 수 있지요. 다이어트 기법의 하나로서 저당지수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동양에서 당지수 이론을 가장 먼저 체계화한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자료가 눈길을 끕니다. 저당지수 식품을 섭취할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는 사례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당지수 식품은 반대로 체질량 지수를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서양에서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리고 저당지수 식생활을 한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스페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저당지수 식품이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인슐린 캐러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의 짝퉁인 인공 인슐린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는 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인공 인슐린 값이 무척 비싸거든요. 이웃나라 캐나다는 비교적 싸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시간 낭비를 무릅쓰고 캐나다에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저의 짝퉁을 구하기 위해서죠. 인슐린 캐러밴이라는 말에 미국 당뇨인들의 애처로움이 물씬 묻어 있네요. 저는 애처로움 이전에 의아함이 앞섭니다. 미국이 인공 인슐린 값이 비싼 나라라니까요. 세계 최대 인공 인슐린 시장이 미국인데요. 시장이 크면 공급도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거래가 활발하겠지요. 그런 시장에서는 대개 상품값이 싼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비싸죠? 언론은 제약회사를 나무라더군요. 의약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요.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주된 이유인가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입니다. 시장 경제가 가장 잘 작동하는 인류 국가죠. 저는 경제의 기본 이론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미국에서는 저의 짝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 산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이 현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몸 안에 있는 저의 종족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곧 미국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초인류 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건강해야 할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를 학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패스트푸드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리셨다면 저는 이제 안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저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패스트푸드에 저를 겁박하는 것들, 즉 식품 첨가물 따위가 유독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터. 저에게 식품 첨가물은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백만 년에 걸쳐 조금씩 진화해 왔지요. 하지만 생리학적으로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묵묵히 일만 해온 저 역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저를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요. 아니, 주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느 호르몬과 다를 바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는 그저 그런 단백질 흔적의 하나였으니까요.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저의 일터에 나타나더니 점점 출몰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저에겐 극히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것들과 마주하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식품 첨가물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 녀석들이에요.
어느덧 현대인 식단에서 안방의 주인이 되어버렸죠. 이 이질적인 것들, 즉 식품 첨가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당, 정제 가공 유지, 화학 물질입니다. 이들 세 원료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호르몬인 저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답니다. 그 말로가 오늘날 여러분 사회의 현대병이에요. 이른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것. 비단 신체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까지 포함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심리, 행동, 정서, 성격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요. 근래 들어 대규모 감염성 질환이 연이어 출몰합니다. 조류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과거엔 없던 질병들이죠. 앞으로 더 잦을 것이라고 하네요. 왜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관념이 높아진 오늘날 이런 감염성 질환이 마구잡이로 창궐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면역력 감퇴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바이러스에겐 유례없이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각자가 자청해서 바이러스 숙주 노릇을 해주는 셈이잖아요. 식품 첨가물의 못된 짓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면역력 약화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그 중요한 상식을 소홀히 여긴 데 대한 자연의 응징이 바로 오늘의 팬데믹입니다. 식생활은 어울림입니다. 자연과 자연의 어울림입니다. 여러분 몸은 자연의 일부지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저 역시 자연의 일부고요. 여러분 몸에는 자연의 물질을 넣어야만 어울립니다. 비자연 물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매일 수시로 비자연 물질을 넣고 있네요. 식품 첨가물이 대표적인 비자연 물질이잖아요. 당연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요. 그 엇박자가 현대병이자 팬데믹인 것이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빼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빼내야지요. 무첨가 식생활이 그것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써야만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무지 또는 위선 아니면 탐욕의 발언입니다. 첨가물 없이도 얼마든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첨가물을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식품에는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생애 의료비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꽤 오래전에 1억 원을 넘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집에 4억 원이죠. 국민 전체로는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이 돈은 국민이 건강하면 지출할 까닭이 없는 비용입니다. 무첨가 식생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이 금액보다 많을까요? 길게 보십시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착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비용이 그다지 더 들지 않아요. 요령이 생기거든요. 건강 전문 호르몬으로서 저는 가공식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나쁜 가공식품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 몸통이 식품 첨가물이지요. 이 세상의 가공식품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제품과 업체 돈벌이를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지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시는군요. 여러분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오늘의 식품 첨가물 만능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 지킴이인 제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이런 풍토에서는 제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저를 부쩍 섭섭하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미각입니다. 왜 여러분은 미각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호르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여러분이 미각 말초에 휘둘리실 때 몸 안에 있는 저희 호르몬들은 고통의 계곡에서 신음합니다. 두뇌의 이성적 판단에 따르셔야지요.
말초의 경박한 욕구를 다스리셔야지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네요. 식생활이 습관이라서요. 하지만 습관은 한번 익히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식생활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 혹시 장보러 가셨다면, 식품 매장에 계시다면 가공식품 라벨을 꼭 살피십시오. 식품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다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식품 매장에는 마땅한 제품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친환경 식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제법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행동이 모이면 앞으로는 일반 매장에서도 쉽게 무첨가 제품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드리는 충언이었습니다. 사회 안녕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수호천사 인슐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